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냉랭하게 출발된 한미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당선 사흘 만에 축하 전화를 했지만 통화 내용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마지못해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물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트럼프의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신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섰습니다. 우원식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맡겨놔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국회 차원에서 한번 나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세 협상은 근본적으로 정부 간의 협상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끼어들 여지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트럼프의 생각을 돌리지 않고는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해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원식은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미의원연맹 의원들을 이끌고 가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입니다. 우원식의 말을 분석해보면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원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런 점들에 대한 오해도 풀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톡톡히 틀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은 또 의회 외교를 폭넓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보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의회 외교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전략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맡겨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원식이 나선다고 해도 사실은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도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자꾸만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쉐쉐 외교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이 얘기했듯이 오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해 정도라면 얼마든지 해법이 있겠지만 이재명의 근본적인 친중 반미 성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선거기간 내내 쉐쉐 외교를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 승리 이후에 맨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 반미주의자 김민석과 종북주의자 자주파 이종석을 각각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미국 보수 진영의 불신감은 폭발 일보 직전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고 트럼프는 행동을 통해 그런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원 외교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쉐쉐 외교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좌파 언론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한겨레, 경향, MBC, 뉴스타파 이런 골수 좌파 언론들이 이재명의 인사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이재명을 길들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트럼프로부터 김정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재명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데 바꾸어 말하면 김정은 정도의 이용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손을 잡기라도 할 경우 이재명은 문재인 정도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노스코리아 뉴스입니다. NK뉴스는 현지 시간 11일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대북 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1기 집권 당시 3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됐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는데 친서를 전달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뉴욕 맨하탄의 북한 측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하탄의 북한 측 외교관들이란 주 UN 북한 대표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NK뉴스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이다.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 개최를 원한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이재명은 트럼프에게는 김정은보다도 한참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은 좌파 언론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인사에 대해서 핵심 좌파 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 뉴스타파 그리고 MBC가 경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권력 내부에서 갈등을 넘어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취임하자마자 내부 균열 신호탄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놓고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물어 뜯어버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차명재산 문제를 터뜨렸고 먹혀들지 않으니까 차명 대출 의혹까지 폭발시켰습니다. 또 MBC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병기에 대해서 아들의 인사를 청탁하는 부인의 통화 녹취 파일을 터뜨리면서 권력 암투에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질세란 뉴스타파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서 폭로해버렸습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이재명 정부의 인선의 첫 번째 검증 대상으로 위 실장을 겨냥한다 이렇게 밝힌 만큼 앞으로도 시리즈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편 내부에서 시작된 공격은 권력 내부의 암투라는 점에서 대통령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당대표 경선에는 박찬대와 정청래 두 사람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대는 오늘 원내대표 임기를 마쳤고 정청래도 박찬대의 임기 종료에 맞춰서 오늘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인데 원내대표 경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열음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어제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현재 1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거짓 탄핵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까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오범의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게 해달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청원 링크는 댓글창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